가벼운 기분으로 시작한 노프. 샴푸 끊기는 의외의 반가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가장 큰 성과는 머리숱이 개선된 것이다. 가늘고 힘없던 모발이 한 올 한 올 굵고 튼튼해졌다. 힘과 탄력이 확실히 느껴진다. 노프의 놀라운 기적이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물로만 머리 감기 놀라운 기적. 우츠키 류이치가 쓰고 클레마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병든 두피와 모발이 살아난다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숱이 적어서 고민입니다. 전철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내려다보면 머리숱이 적은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진 듯합니다. 중년 남성이나 중년 여성들 중에도 머리숱이 적어서 두피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가장 큰 원인이 샴푸에 있다고 말합니다. 샴푸에는 약 40여 종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매일 두피에 10만 개나 되는 모공으로 들어가 모근을 손상시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달 전부터 노프를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샴푸를 쓰던 때와 비교했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하루라도 머리를 감지 않으면 머리가 떡지곤 했는데요. 지금은 하루 이틀 머리를 감지 않아도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뾰루지와 같은 것도 없어졌습니다. 이 책을 처음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노프의 노하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 소개 우츠키 류이치. 일본 최고의 안티에이징 전문 의사. 샴푸의 유해성을 폭로하며 일본에서 물로만 머리 감기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 기타 사토 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일본 최초로 안티에이징 전문 시설인 기타 사토 연구소 병원 미용의학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미용 및 노화 예방 전문 치료병원인 클리닉 우츠키류의 원장이다. 저서로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가 있다. 책의 큰 목차. 1장 샴푸를 끊자 머리숱이 늘었다. 2장 샴푸를 쓰면 머리가 벗겨지는 이유. 3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발로 되돌리는 물로만 머리 감기. 4장 몸이야말로 기본은 물로 씻기. 붉은 발진에서 시작되다. 내가 샴푸를 끊게 된 계기는 알러지 때문이었다. 내 모발은 가늘고 탄력이 없으며 건조해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앞머리가 푸슬푸슬 내려왔다. 나이 지긋한 사람이 힘없는 앞머리를 내려들인 채 회사에 다니기가 조금 부끄러워서 헤어무스를 써서 모발을 정돈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40세 무렵이다. 이마와 머리 경계에 붉은 발진이 나서 헤어무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헤어 제품으로 바꾸었지만 얼마 지나자 다시 붉은 발진이 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다가 결국에는 바셀린을 머리카락 끝에만 살짝 발라서 대충 견디게 되었다. 합성세제에 의한 지독한 알러지를 경험한 나는 평소 사용하는 물건이 우리 몸에 터무니없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로소 샴푸나 린스, 트리트먼트에도 의심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7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샴푸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말이다. 어라? 샴푸가 없어도 되잖아. 좀 더 안 써도 되겠는걸? 하고 샴푸 사용을 하루하루 뒤로 미루는 사이에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7년이 지나 있었다. 물로만 머리 감기의 편안함과 쾌적함에 차츰 매료되었고
어느새 몸과 마음도 샴푸를 쓰던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모발이 굵어졌다. 몸에 나쁜 것은 쓰고 싶지 않다는 오직 그 이유 때문에 그저 가벼운 기분으로 시작한 샴푸 끊기는 예상 외에 여러 가지 반갑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줄어들던 머리숱이 개선된 것이다. 가늘고 힘없던 모발이 한 올 한 올 굵고 튼튼해졌다. 손가락으로 머릿결을 만져보면 힘과 탄력이 확실히 느껴진다. 게다가 적어도 앞머리 부분은 머리숱이 늘었다. 머리카락이 촘촘하게 나고 있는 게 느껴진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미용사에게서 모발이 무척 탄력 있고 튼튼하다는 말도 들었다. 그전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다. 모발이 굵어지고 머리숱도 늘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두피가 반지르르하게 빛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원하는 대로 짧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머리를 짧게 잘랐더니 이번에는 직장 동료들이 머리가 고슴도치처럼 힘있게 뻗어 있는데 아침마다 무엇을 바르고 있느냐고 물어왔다. 머리숱이 늘어난 이 즐겁고도 반가운 현상은 샴푸를 끊은 지 3년쯤 지나면서부터 나타났지만 3개월 정도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변화도 있었다. 머리가 잘 매만져지고 다듬어지기 시작했다. 헤어무스를 바르지 않으면 푸슬푸슬 처지던 앞머리가 손가락 빗으로 가볍게 쓸어 올리기만 해도 힘있게 서 있고 그 모양새가 장시간 유지되었다. 게다가 모발이 끈적이지도 않아서 말쑥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이 가능해졌다. 3개월도 안 된 사이에, 즉 샴푸를 끊은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날마다 열심히 샴푸하던 시절에는 샴푸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모발이 심하게 끈적이고 냄새도 났었다. 샴푸를 쓸수록 피지 양이 증가한다. 샴푸의 가장 큰 폐해는 피지샘과 피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샴푸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사람의 두피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대개 모공 주변의 피부가 분화구 모양으로 움푹 패여 있다. 피지샘이 과도하게 발달하고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면서 모공 주위의 진피가 녹아서 패인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샴푸로 머릿속 피지를 말끔히 씻어 없애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피지도 모두 사라져 피지 양이 매우 부족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부족해진 피지를 보충하기 위해 두피가 피지를 대량으로 만들어 보충하게 되고 그 결과 피지샘이 큰 사이즈로 발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달한 피지샘으로부터 피지가 질퍽하게 나오면 쉽게 산화가 일어나고 염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피지샘이 과잉으로 발달하면 모발에 몹시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 모발은 모근이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그 영양분을 이용하여 세포 분열을 반복함으로써 점차 굵고 길게 자라게 된다. 그런데 피지샘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머리카락으로 공급되어야 할 영양분이 대부분 피지샘으로 흡수되어 버려 머리카락이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진다. 그렇게 되면 모발이 충분히 성장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결과 굵고 긴 머리카락은 적어지고 대신 가늘고 짧은 솜털 같은 머리카락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듬성듬성해져서 점점 줄어들던 머리숱의 상태가 더욱 심해진다. 과도하게 발육한 피지샘이 둘러싼 모공에서는 두세 개의 머리카락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게 되어 처음에는 한 가닥이 솜털처럼 가늘게 바뀐다. 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나머지도 솜털처럼 변하고 세 가닥 모두 솜털 같은 형태가 된다.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머리에서도 솜털이 되어버린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샴푸의 방부제가 상재균을 죽인다. 샴푸가 두피와 모근에 미치는 폐해가 있다. 바로 두피의 상재균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상재균은 인체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박테리아나 곰팡이균 등으로 외부에서 미생물이 침입하면 맞서 싸우며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두피에는 수많은 상재균이 서식하면서 피지와 땀을 먹고 산성물질을 대사한다. 그 덕분에 두피는 약산성을 유지하여 잡균이나 곰팡이 등의 침입을 막아내고 있다. 상재균은 우리의 두피를 병원균으로부터 지켜주며 건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둘도 없는 호위부대이자 동지인 셈이다. 한편 샴푸에는 파라벤 같은 강력한 방부제가 들어있다. 이제는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 소독약으로 상처를 소독하는 습관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소독약을 사용했다. 그런데 상처 소독에 사용하던 소독약조차 뚜껑을 열어둔 채 수주일 동안 내버려 두면 잡균이 들어가 하얗게 흐려지곤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샴푸와 린스는 개봉하고서 몇 년이 지나도 곰팡이나 잡균이 번식하거나 썩지 않는다. 왜 그럴까? 샴푸 등의 방부제로 쓰이는 파라벤의 살균력이 상처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소독약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샴푸에 들어있는 강력한 방부제는 두피의 상재균마저 쇠약하게 만들고 결국 죽게 한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상재균은 금세 다시 증가해서 두피 전체를 덮지만 날마다 계속해서 죽이면 상재균이 차츰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재균이 줄어든 두피에는 평소 같으면 상재균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좀처럼 감염되지 않는 말라세지아 같은 곰팡이나 여러 가지 잡균이 달라붙게 된다. 말라세지아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균으로서 두피가 지루성 피부염에 걸리면 환부의 모공과 피부가 손상되어 모발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고 결국 탈모로 이어지게 된다. 샴푸는 모발에도 악영향을 준다. 지금까지는 샴푸가 모발의 토양에 해당하는 두피와 모근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샴푸는 두피에서 자라나는 모발 자체에도 손상을 입힌다. 모발은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주성분이다. 머리카락은 보통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맨 바깥쪽에 있는 것이 큐티클로서 단단하고 투명한 세포가 비늘처럼 겹겹이 싸고 있어서 외부로부터 때를 비롯한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모발 내부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리고 한 올 한 올의 머리카락을 뿌리에서부터 끝부분까지 코팅해주는 것이 피지샘에서 분비되는 피지이다. 모발이 서로 엉키거나 헝클어지지 않고 가지런히 펴지는 것은 피지가 모발을 코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샴푸의 계면활성제는 강력한 세정력으로 소중한 피지를 말끔하게 없애버린다. 피지라는 천연 코팅 성분을 잃어버린 큐티클은 건조해져서 젖혀 올라가게 되고 안쪽의 콜텍스와 메둘라도 손상을 입는다. 그래서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바르면 안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분명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손상되어 젖혀 올라간 비늘 모양의 큐티클 틈새에 달라붙어 모발을 코팅하기 때문에 모발이 촉촉해지고 윤기도 흐르게 된다. 하지만 피지만큼 뛰어난 코팅 작용을 하지는 못한다. 피지는 올레인산 같은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왁스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지성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피지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모지라고 불러야 하는 것으로 머리카락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기름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하는데 피지를 구성하는 지성 성분은 산화하기까지의 시간이 각각 다르다. 두피로 나와서 곧바로 산화하는 것도 있고 장시간 산화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있다. 산화물이나 과산화물은 수용성이어서
물로 씻어내면 산화하기 쉬운 지성 성분부터 순서대로 떨어져 나간다. 말하자면 로켓이 발사한 뒤 몇 개의 단을 차례로 떼어내 버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 지성 성분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머리카락 끝부분까지 보호해주는 것이 왁스이다. 왁스는 피지의 지성 성분 중에서도 단단하고 물에 잘 씻기지 않기 때문에 1, 2년 이상 머리카락 표면에 붙어서 머리카락 끝부분까지 계속 보호해준다. 산화한 기름은 미지근한 물로 헹구기만 하면 씻겨지므로 두피가 산화물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는 없다.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샴푸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피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발을 보호하는 지성 성분을 바꾸어가며 마지막까지 머리카락을 보호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합리적이다.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도저히 이런 흉내를 낼 수 없다. 이렇게 훌륭한 피지를 일부러 샴푸로 제거하고 피지보다 못한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발라야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10만 개의 모공으로 화학물질이 스며든다. 샴푸의 폐해가 머리숱이 줄어들고 머리가 벗겨지는 정도로만 끝난다면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샴푸에는 전신 건강을 좀먹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늘 찜찜하다. 한 유명 샴푸의 제품 포장에 적혀있는 성분을 세어보았더니 36개나 되었다. 두피에는 약 10만 개의 모공이 있고 이 모공은 몸의 다른 부위에 있는 모공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 샴푸에 함유된 모든 물질들이 샴푸할 때마다 두피에 있는 약 10만 개의 특대 크기의 모공을 통해서 일제히 흡수되고 있으니 생각만 해도 오싹해진다. 당신은 정체 모를 화학물질이 36개나 들어있는 샴푸를 핥거나 맛볼 수 있는가? 꺼림직해서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핥을 수 없는 것이라면 피부에 발라서도 안 된다. 아니, 핥거나 먹을 수 있다 해도 피부에 바를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이불통에 들어간 물질은 타액이나 위액 등에 의해 분해되면서 점점 아래로 밀려내려가지만 피부는 배설기관이므로 이런 자정작용을 하지 못한다. 말을 먹으면 아무렇지 않아도 말을 갈다가 피부에 닿으면 발갛게 부어오르는 사람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좋은 예다. 피부에 바르는 것은 입에 넣는 것 이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피부는 모공과 땀구멍 등이 있는 구멍투성이 기관인데 그 구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분이 직접 흡수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 소염 진통 테이프나 스테로이드 테이프 같이 피부에 붙이는 약이다. 피부에 붙여두면 테이프에 배어있는 약 성분이 모공을 통해서 서서히 피부에 스며들어 혈액과 함께 전신을 돌아서 효과를 발휘하는 구조이다. 샴푸의 주성분은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피부의 방어막을 곧장 허물고 피부에 침투한다. 다시 말해서 붙이는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제가 모공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처럼 샴푸에 들어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머리를 감는 동안에 두피의 모공으로 스며들고 충분히 헹궈지지 않아 남은 것은 머리를 감은 뒤에도 모공을 통해서 계속 흡수된다. 보통 샴푸를 사용해서 한 번 머리 감는 시간을 2분이라고 가정해보자. 매일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고 했을 때 1년이면 총 730분,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두피와 모발을 샴푸에 적시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당연히 머리숱이 줄어들고 머리도 벗겨지며 병에도 걸리게 될 것이다. 샴푸에 들어있는 발암 성분에 의해서 암이 발병하거나 호르몬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인해서 난소낭종이나 갑상선종, 자궁 내막증 등 혹은 불임이 생길 위험도 있다고 한다. 사람의 몸은 해독 기능 같은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필사적으로 발휘하여 샴푸의 침략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지만 매일 반복되는 공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린스나 트리트먼트가 두피라는 피부 속으로 들어가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두피에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잔뜩 바르는 것은 수십 가지의 화학물질을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런 방법으로는 모발이 건강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지게 될 뿐이다. 물로만 머리 감기가 모발에 좋은 점 1. 피지샘이 쪼그라들어 모발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된다. 샴푸의 폐해에 대해서 내가 가장 강조하는 점은 샴푸로 인해서 피지샘이 발달하여 비대해진다는 것이다. 샴푸가 두피 표면의 피지를 송두리째 없애면 두피는 부족한 만큼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피지를 분비한다. 이때 다시 샴푸로 씻어내면 피지샘은 더욱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지샘을 크게 발달시킨다. 그 결과 모발로 가야 할 영양의 대부분이 비대해진 피지샘으로 흡수되어서 모발은 영양실조 상태가 되고 결국 솜털처럼 가늘어진다. 반면 샴푸를 끊으면 피지가 전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결과 두피가 피지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 피지의 분비량이 점차 줄기 때문에 피지샘은 다시 쪼그라든다. 피지샘이 작아지면 그때까지 피지샘에 빼앗기던 영양분도 머리카락으로 전달되므로 모발이 점점 굵고 튼튼하게 자란다. 2. 두피가 두꺼워지므로 머리카락이 뿌리를 깊이 뻗을 수 있다. 계면활성제의 강력한 세정력은 피지샘을 발달시키고 표피의 방어 기능을 파괴하기 때문에 두피를 철저하게 건조시켜서 피부의 세포 분열을 멎게 한다. 두피가 심하게 건조해지면 표피의 맨 아래 부분에 있는 기저층에서 신진대사가 멎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세포수가 부족해서 두피가 얇아진다. 두피가 얇으면 머리카락이 뿌리를 깊이 뻗지 못하므로 기껏 생겨난 머리카락이 충분히 성장할 수 없어 점점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게 된다. 반면 샴푸를 끊으면 표피의 방어 기능이 유지되므로 두피가 점차 수분을 회복하여 기저층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두피는 두꺼워진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충분히 깊게 뿌리를 뻗어 굵고 길게 자라게 된다. 3. 상재균이 증가하므로 두피가 건강하고 청결해진다. 샴푸에는 파라벤과 같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지닌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다. 방부제는 두피에 있는 상재균을 죽이는데 이 상재균은 두피에 빈틈없이 서식하면서 다른 나쁜 세균이나 곰팡이의 침입을 막아주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상재균의 수가 줄어들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침입할 수 없는 말라세지아를 비롯한 병원성 곰팡이나 잡균이 쳐들어와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염증을 일으킨다. 그로 인해 피부가 발갛게 부어오르거나 가려움이 생기고 혹은 비듬이 심해지는 증상이 계속되어 모발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된다. 반면 샴푸를 끊으면 상재균이 활발하게 활동해 두피가 건강하고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고 모발의 성장에도 양호한 환경이 확보된다. 샴푸가 여러 가지 폐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는 의학적인 사실이다.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을 늦추고 싶다면 먼저 샴푸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샴푸를 끊지 않는 한 아무리 잘 듣는 육모제를 쓴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상쇄되어 버린다. 반대로 샴푸를 끊으면, 아니 샴푸를 끊기만 하면 피지샘을 비롯하여 모근간 세포, 두피, 모공 전체, 상재균까지 모두 본래의 건강한 상태, 궁극적으로는 사람마다 최적의 상태로 돌아간다. 4. 피지가 모발에 남아서 정발력이 생긴다. 샴푸를 끊으면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뜻하지 않은 부수적인 이익이 생긴다. 모발 자체의 정발력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샴푸를 쓰지 않으면 모발의 생기와 탄력이 다시 살아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물로만 감으면 샴푸를 사용할 때처럼 피지가 송두리째 씻겨 없어지지 않고 적당량의 피지가 모발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연 정발제로서 모발에 작용하는 것이다. 5. 끈적임과 냄새가 해소된다. 내가 샴푸를 사용하던 무렵에는 저녁마다 모발이 심하게 달라붙고 냄새가 났지만 물로만 머리를 감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끈적임과 냄새가 사라졌다. 이 반가운 변화는 바로 피지샘이 쪼그라든 덕분에 피지 분비 자체가 줄어들고 이와 함께 냄새의 원흉인 피지가 산화해서 만들어지는 과산화지질의 양도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물로만 머리 감기 놀라운 기적을 읽어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노프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노프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머리가 금방 떡이 졌습니다. 가려움과 비듬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노프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흐르는 따뜻한 물에서 5에서 10분 정도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모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은 북튜버로 유명하신 책한민국님의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한민국님의 첫 영상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책한민국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